그룹에는 어떤 백작의 주문에 의해서 그 백작은 자기 애인을 늘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을 그려달라고 해서 집에다가 이 그림을 숨겨놓고 친구들이 오면 벽장 속에 숨겨놓고 열어서 보여주고 또 닫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강연장 안에는 물 이외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커피는 반입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제 126차 대한민국 지식포럼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중심에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감지 능력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소통이라고 하죠.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 어떤 여인은요 어머 하나 가지고 소통을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단어는 딱 어머예요. 어머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머 하죠. 예. 네.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억양 차이예요. 어머 좋을 때는 어머 하고 안 좋을 때는 어머. 단지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머 하나만 쓴 건데 맞장구를 잘 쳐준 거죠. 그래서 소통 그리고 감지하는 능력을 잘해야지만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관계를 다 잘하시잖아요. 우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요. 양을 키우는 목장 주인 옆에는 사냥개를 키우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대요. 주의를 준 거죠. 그 개를 좀 가둬라. 우리 양이 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개를 풀어놓으니까 매번 와가지고 우리 양을 물어서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래도 사냥꾼이 듣지도 많지도 들은 채 많지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물어버렸어요. 풀을 뜯어먹는 있는 양을.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 판사를 찾아간 거죠. 판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가 고소를 하러 왔는데 충분히 이거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내가 해결해 줄 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을 텐데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착한 목장 주인이 그거는 원치 않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 방법대로 돌아가서 했더니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사냥꾼에는 아이가 3명이 있었대요. 이쁜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기르는 양 중에 가장 이쁜 양을 한 마리씩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니까 오자마자 자기 양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저렇게 양을 좋아하는데 개를 풀어놓다 보면 양을 깨물어 버리면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서 개를 이렇게 가둬놓은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장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돼서 판사님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사냥꾼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선물 줬더니 또 목장 주인은 양 고기를 또 선물을 줬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참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고 막 카톡 보내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화를 통해서 사람은 지혜로워야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화였어요. 손님들과 접대를 할 때 혹시 누군가를 만날 때 귀한 사람들과 할 때는 입구가 가장 먼 자리가 상석.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을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기업에 강의를 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20대에서 40대까지 있는데 기본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나 했더니 세상에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냐. 회식 날인데 기업의 CEO와 임원들이 미팅을 하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직원들이 먼저 이제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입구 자리에 상석 자리를 남겨놓고요. 자기네는 저 안쪽에 가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라고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구 자리에 가장 먼 자리가 상석입니다. 상석인데 앉았는데 햇볕이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 이건 상석 자리가 아니고 그 옆자리로 또 이렇게 또 좀 앉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망이 좋은 자리가 상석이고요. 프리젠테이션이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의 자리입니다. 예,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픔에도 웃고 헤헤헤헤 웃고 호호호호 호탕하게 웃고 후후후후 후연하게 웃고 돈 없어도 웃다 보면 부자가 되고 뚱뚱해도 웃다 보면 날씬해지네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인생 사는데 뭐 별거 있더냐 요강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터루스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19세기에 와서도 역시 힘들어요. 쉽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19세기에 와서는 어떤 게 대혁명이 있었죠? 예, 대혁명이 뭘까요? 네, 산업혁명이 있었죠. 19세기 와서는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사는 도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자, 고갱이 나타났습니다. 고갱과 이 쿠르베는 정말 미술사에서 터닝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쿠르베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루브르 가서 이 그림 앞에서 구경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땐 제가 어렸어요. 가서 어머나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쿠르베는 어떤 백작의 주문에 의해서 그 백작은 자기 애인을 늘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을 그려달라고 해서 집에다가 이 그림을 숨겨놓고 친구들이 오면 벽장 속에 숨겨놓고 열어서 보여주고 또 닫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순이 엄마, 옆집 엄마 다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이지 못했죠. 중요한 기점입니다. 19세기에 풀바디의 점심 만의 그립니다. 이게 뜬금없이 웬 풀바디에 여자가 있나? 이 두 남자는 옷을 입고 있는데 만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4년 동안 그림을 팔지를 못했어요. 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돌을 던져서 그림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만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한 4년 동안 아주 그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19세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거는 무엇을 반영하냐면 여인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거죠. 남자들과 나란히 여자가 벗은 몸으로 오만하고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만에도 올랭피아라는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이 역시 구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반 잘라서 블랙톤, 또 반 잘라서 화이트톤
구도가 아주 재밌고요. 아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으로부터 받은 꽃인가 봅니다. 하녀가 꽃을 갖고 오죠. 이 여인의 표정이나 머리 모양을 봐서는 평범한 여인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네가 그런 사회적인 반향을 했다면, 자, 고갱은 뭘 했을까요? 예, 정신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어디 가서? 타히티에서. 고갱은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그 시대의 금융인이면요,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33세에 그만두고 선원을 했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히티로 떠나게 되죠. 아내와 모든 식구들을 버리고. 그래서 고갱은 타히티의 성병을 옮겨준 최초의 장본인이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히티로 가서 그는 그 원주민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고갱은요, 외할머니가 잉카인이에요. 페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갱은 항상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뭘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환생해서 다시 산다라는 사상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페루인들한테는 있죠. 우리도 있어요. 근데 고갱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삶과 죽음 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고대 때하고 그리스 로마하고 르네상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림들을 그리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인과 어린이와 또 고민하는 사람들, 이걸로도 얘기하려면 1시간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미술사에서 중요한 어떤 그림입니다. 자, 고갱 또 죽음의 정력이 지켜보다. 고갱은 인상파, 후기 인상파 작가지만 결국 나비파라는 새로운 그 나비파 또는 상징주의를 탄생시킨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장식적인 것이 있고요. 고갱은 이 금은 실선 속에 사람 색을 칠합니다. 르네상스하고 틀리죠.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갱 그림에서는. 네. 그래서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정신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작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 아주 강렬한 색들의 대비를 시작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징주의를 태동시키는 중요한 작가가 됩니다. 자, 20세기는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20세기 어떻게 됐어요? 예, 산업혁명 이후에 기차도 발명되고요, 비행기도 발명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여기저기 다 온 세계를 다 날아다녀요. 20세기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도시인들의 고민과 고뇌, 그 다음에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 고독, 이런 것들이 밀려왔죠. 루시안 프로이드의 새끼 고양이와 소녀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죠. 예, 예. 아까 르네상스의 그림과 아주 틀려요. 루시안 프로이드의 작품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 여인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항상 모델 속에 등장하는 여인과 르네상스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옆집 순이 엄마의 모습은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 제목이 빅수인데요. 이 여인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여인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이랬답니다. 근데 빅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그림이 최근에 한 35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루시안 프로이드는 지금 살아 있어요. 누구의 손자인 줄 아세요? 이름 잘 읽지 않어요? 프로이드. 예. 지그문트 프로이드. 예.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 루시안 프로이드는 11세 때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11세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 가족인데요.
그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림 속에서 인간들의 불안감을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그림은 아직도 심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수라는 제목의 그림은 아마 현존하는 작가,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그림입니다. 루시안 프로이드는 남자도 많이 그렸죠. 그래서 남자의 등을 통해서 육체의 고독과 더 이상 육체를 통해서 이상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은 로버트 메이플 소프입니다. 로버트 메이플 소프는요, 동성연애자고요. 그 다음에 게이입니다. 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또 이 사람은 그 양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섹스하고 남자하고도 섹스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예요. 정말 천재적인 사진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죠. 천재적인 사진 작가인데 죽고 난 뒤에 엄청난 시민들로부터 아까 마네가 돌팔매 맞듯이 반향을 일으켰고요. 미국에서 이 로버트 메이플 소프를 이유로 해서 아마 TV 토론을 하면 240회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버트 메이플 소프는 자기 애인 리사 라이언 소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리사 라이언 소프는 이 사람도 양성애자입니다.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사 라이언 소프 이 근육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아마 양성애자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몰입해서 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